스타벅스와 초코파이, 할리데이비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좀 생뚱맞은데요. 스타벅스는 장소를 팔고 있고요. 오리온은 정을 팔고 있고, 할리데이비슨은 남성성과 저항정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익, 즉 고객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경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품이란 무엇일까요? 커피나 초코파이, 오토바이처럼 실제적인 것이 제품 아닐까요? 실제적인 제품이 있어야 경험이라는 가치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필립 코틀러는 제품이란 흥미, 소유, 사용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시장에 제공되어서 욕구 및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코틀러는 제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제품과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품이란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매자의 이득을 말하는데요. 노트북을 구매하는 사람은 휴대성이 좋은 업무 처리 기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형 제품은 실제로 팔리고 있는 제품 자체를 말합니다. 디자인이나 스타일, 품질, 포장, 브랜드 등 실제로서의 제품을 말하고요. 확장 제품은 AS나 배달과 설치, 대금 결제 방식 등 추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노트북을 구매하는 고객의 구매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제품의 핵심 기능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가방의 크기나 자주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노트북을 검토를 할 텐데요. 다음으로 제품의 실체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삼성이나 LG와 같은 브랜드나 외형적인 디자인, 저장 용량 등의 차이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LG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망설여질 때는 제품의 부가 기능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할부 조건은 어떤지, AS 기간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제품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노트북용이라면 제품의 핵심에서는 11인치, 13인치, 15인치, 인터넷 서핑 정도의 간단한 업무 처리용 또는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고사양 등으로 세분화해서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실체에서는 고객의 디자인 취향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를 만족시킴으로써 판매를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의 결정적인 조건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라든가 AS 기간, 당일 설치 등 이런 부가 서비스를 조절해서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은 제품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판매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경쟁자들도 끊임없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더욱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이 사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이 추구하는 것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고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이겠죠. 화장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이고요. 호텔을 예약한 사람들은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특성이나 스타일, 브랜드, 포장, 가격 등의 실체적인 제품으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제품 전략의 사례 기업으로 30년 넘게 IT 기계의 주변망 공략에서 성공한 벨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벨킨의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벨킨은 소비자에게 주목하면서 단순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트나 볼트 등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보다는 아이콘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품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함을 판매하는 이런 방식은
제품의 포장을 열면서부터 설치까지 쉽게 끝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창립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IT 기기 본체가 아니라 주변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지만 본질적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벨킨은 어떻게 IT 주변 기기 시장에서 30년 넘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용자 환경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벨킨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물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사용했던 사소한 불편함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사용자의 호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등의 제한이 있다 보니 사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성능이 입증이 되고 도로에 충전소가 충분히 보급이 되면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기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사람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선택과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S 등을 구입해서 지금 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혁신자 또는 얼리 어댑터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들은 신제품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초기에 구매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성능이 입증이 되고 도로의 충전소와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 등이 충분히 보급이 되면 본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전기다수 사용자라고 부르고요. 이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후기다수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전기다수 사용자와 후기다수 사용자가 참여하게 되면 하나의 큰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기와 성숙기에 속하는 시장이 전기다수 사용자와 후기다수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큰 시장이 형성이 되면 판매가 최고점을 찍고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매출과 이익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기도 합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품질 등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중요해지는 시장이 되면 틈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쇠퇴의 지각 수용자라고 부릅니다. 매출이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상품의 생명이 끝나가는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 투입된 자원을 축소하거나 철수해야 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사례로 설명드렸는데요. 전기자동차와 같은 첨단기술 시장은 초기 시장, 주류 시장, 말기 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기술 수용주기 이론입니다. 기술 수용주기는 일반인들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거나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상품을 마케팅할 때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시장에서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기술 수용주기에서 초기 시장을 거쳐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이 제프리 무어입니다. 제프리 무어는 이 간극을 캐즘이라고 불렀는데요. 첨단 기술 시장의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은 실험적인 소수의 고객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 두 시장의 간극이 캐즘이라 불릴 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프리 무어의 캐즘 이론이 지금 시점에서도 유효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프리 무어의 캐즘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기술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설명해 주었던 이론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모바일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검색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손쉽게 정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얼리어답터는 다른 얼리어답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의견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약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접한 정보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입니다. 이것을 약한 유대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한 유대관계의 증가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쉬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과거보다는 분명 쉬워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약한 유대관계의 힘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나 연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과 소셜미디어로 대화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색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최근에 읽은 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새로 구매한 노트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자랑을 넘어서 전문가 못지않은 날카로운 평가로 다른 사람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오늘날에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찾는 일이 너무도 쉬워진 것입니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약한 유대관계로 다양한 사람과 연결되기 쉬운 요즘은 기술 수용 주기의 캐즘 주기가 훨씬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사람들의 대화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의 성공은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그 성공을 유지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지속 성장이 어려운 이유는 성장 단계별로 찾아오는 다양한 위기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품질만 좋으면 많이 팔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제품의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웬만큼 잘 만들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가격이나 서비스, 디자인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신규 투자나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일 것입니다. 기업은 기존 시장 및 산업의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고객의 가치 창출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로 10년, 20년씩 소비자에게 계속 어필이 가능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최신 가요도 한 달이면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와 빠른 욕구의 변화, 그리고 경쟁 심화가 제품과 산업의 수명지기를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되는 시대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소비자들이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 과거에 잠시 잘 나가는 기업이 되고 마는 것처럼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